분당 백화점이 곧 문을 닫습니다. 순회역, 하루 유동인구 수십만 명이 오가는 분당 한복판 초역세권인데 말이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은 넘쳐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국 68개 백화점 중 28곳이 매출이 줄었고, 지방에서는 백화점 하나 문 닫으면 주변 상권 전차가 반토막 나버립니다. 40년 된 부산의 터줏대감 백화점도 스스로 간판을 내렸어요. 대한민국 백화점 산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것들은 어떤 전략을 썼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여름 경남 창원시 마산에서 15년간 영업하던 롯데백화점이 영업을 종료했는데, 이게 단순히 백화점 하나 문 닫은 게 아니었거든요. 폐점 이후 4개월 동안 인근 상권의 카드 소비 총액을 조사해봤더니 274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인근 소상공인 88%가 상권이 죽었다고 응답했고, 식당부터 카페, 옷가게, 심지어 편의점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죠. 백화점이라는 게 그냥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 경제 생태계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심장이 멈추니까 주변 혈관까지 전부 막혀버린 겁니다. 마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 범일동에서 4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2024년 9월에 스스로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떼어냈어요. 커넥트 현대라는 새 간판을 달았는데, 이건 사실상 백화점으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백기 선언이었던 거죠. 영업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휴게 공간과 체험 공간으로 채웠습니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게 만들어서 근처에서 소비하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략을 바꾼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면 부산에는 이미 신세계 센텀시티점이라는 연매출 2조 원대 괴물이 있거든요.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어중간한 규모와 위치의 백화점은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서울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도 틀렸어요. 2025년 6월에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이 영업을 종료했는데, 2호선과 1호선이 환승되는 그 신도림역 바로 앞 백화점이 문을 닫은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옆 영등포에 타임스퀘어가 있고 한정거장 건너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거죠. 이걸 빨대 효과라고 부르는데,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재미있는 백화점이 근처에 생기면 어중간한 백화점의 고객들은 싹 다 빨려 들어갑니다.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결국 건무주인 이지스 자산운용은 디큐브시티를 오피스 건물로 용도 변경하기로 결정했는데, 백화점보다 사무실이 더 돈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롯데, 신세계, 현대 3사 합쳐서 전체 68개 점포 중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늘어난 곳은 딱 20곳 뿐이에요. 나머지 48곳은 전도 매출이 줄었습니다. 70%가 역성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안에서도 극단적인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세계 강남점은 단일 점포 역사상 최초로 연매출 3조 원을 돌파했고, 롯데백화점 잠실점도 3조 원 클럽에 가입했어요.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무려 10.3% 성장했는데 두 자릿수 성장률입니다. 반대쪽을 보면 연매출 2천억 원도 안 되는 점포가 18곳이나 돼요. 이기는 곳만 독식하고 나머지는 죽는 구조로 완전히 재편된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가까운 백화점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백화점만 갑니다. 강남, 잠실, 판교, 여의도. 이 네 곳이 수도권 전체 백화점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빨아들이고 있고, 나머지 동네 백화점들은 유령처럼 존재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명품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가장 먼저 인구 절벽 문제를 봐야 합니다. 백화점은 고정비가 엄청나게 높은 사업이에요. 건물 유지비, 인건비, 냉난방비, 전기세까지 문만 열어도 하루에 수천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이 살아남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배후 인구가 필수적인데, 그것도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구매력 있는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 발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이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20대에서 30대 청년 인구가 사라지면 그 지역 백화점 매출은 곧바로 무너지는데, 왜냐하면 백화점의 주 소비층이 바로 이 연령대거든요. 화장품 사고, 옷 사고, 외식하고, 데이트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인구 감소 지역의 백화점 매출 하락폭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 이건 개별 백화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인구 소멸 재앙이 실물 경제에 투영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GTX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들어보셨죠? 정부는 이걸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GTX와 KTX가 연결되면서 지방 사람들이 주말마다 고속열차 타고 서울로 쇼핑 원정을 가거든요. 부산 사람들이 KTX 타고 서울 강남 신세계 가고, 대전 사람들이 판교 현대백화점 갑니다. 왜냐하면 지역 백화점에는 에르메스도 없고 샤넬도 없고 루이비통도 없어요. 있어도 물량이 적고 선택지가 별로 없거든요. 결국 구매력 높은 고객일수록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데, 교통이 좋아질수록 지방의 소비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지역 백화점 입장에서는 교통 발전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두 번째로 가장 치명적인 건 온라인 플랫폼의 전방위 습격입니다. 2024년 기준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53.6%를 넘어섰어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완전히 추월한 건데, 이 추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으로 최저가와 편의성을 장악했고,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로 모든 상품의 가격 비교를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 결과 백화점은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똑같은 화장품이 백화점에서는 5만 원인데 쿠팡에서는 3만 5천 원이라면 누가 백화점에 가겠어요? 주차비 내고 사람 해치고 시간 들여서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무신사와 크림입니다. 무신사는 2024년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것도 영업이익 흑자를 내면서요. 10년 전만 해도 백화점 영캐주얼 매장을 채우던 빔폴, MBO, 타미힐피가 같은 브랜드들이 이제는 백화점 입점보다 무신사 랭킹 진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20, 30대 세대는 백화점이 아니라 무신사에서 옷을 사거든요.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이 전국에 33개 생겼는데, 여기서만 연매출 4,700억 원이 나와요. 이건 중소형 백화점 한 곳 매출이랑 맞먹는 수준입니다. 백화점 없이도 패션 유통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크림은 더 충격적인데, 한정판 스니커즈나 명품 가방을 사고 파는 리셀 플랫폼이에요. MZ세대는 이제 백화점 오픈런 끼는 대신 크림 앱을 켜서 시세를 확인하고 구매합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을 사려고 백화점 VIP 고객 되기 위해 수천만 원 쓰는 대신 크림에서 프리미엄 붙여서 바로 사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화점이 명품 유통의 주도권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VIP 고객인 2030 세대가 백화점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행하고 있어요.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소비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데, 요즘 소비 시장은 모래시계처럼 생겼어요. 위와 아래만 두껍고 가운데가 텅 비어 있죠. 맨 아래는 초저가 시장인데 다이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곳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맨 위는 초고가 명품 시장이고,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일명 에루샤라고 부르는 3대 명품이 독주하죠. 그런데 중간은 텅 비었어요. 예전에 백화점 매출의 30%에서 40%를 책임지던 중가 여성복, 남성복 브랜드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앰비슈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평소에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물건 사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다가 명품 가방 하나 사는 데는 500만 원을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일상적인 소비에서는 극단적으로 가성비를 따지지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비에서는 초고가를 선택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애매한 가격대의 상품들이 외면받습니다. 30만 원짜리 코트 안 사요. 5만 원짜리 사거나 아니면 300만 원짜리 명품을 삽니다. 이게 지금 소비 트렌드인데, 백화점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왜냐하면 백화점의 전통적인 수익원이 바로 그 중간 브랜드들이었거든요. 명품은 백화점 입장에서 마진이 별로 안 남아요.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해서 수수료를 거의 안 주거든요. 진짜 돈이 되는 건 자체 기획 브랜드나 중가 브랜드였는데, 이게 다 죽어버린 겁니다. 결국 백화점은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데, 에르메스나 샤넬은 아무 백화점에나 입점하지 않아요. 강남, 청담, 잠실 같은 초대형 랜드마크 점포에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방 백화점과 중소형 백화점은 명품 없이 버텨야 하는데, 명품 없으면 VIP 고객이 안 오고, VIP 고객이 안 오면 매출이 안 나오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세대 교체 문제는 더 근본적인데, 10대와 20대 초반에게 백화점 자주 가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별로요 또는 안 가요 라고 답할 겁니다. 이 세대에게 백화점은 부모님 따라가는 곳 또는 명품 구경하는 곳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쇼핑의 중심은 무신사, 29cm,
에이블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고, 오프라인 경험은 성수동 카페거리나 홍대 스트리트, 코엑스 별마당 같은 곳에서 합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생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백화점 가서 장난감 코너에서 놀고 푸드코트에서 돈가스 먹던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이 특별한 공간으로 기억되는데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었고 오프라인 경험은 쇼핑몰이나 복합문화 공간에서 쌓았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세대가 앞으로 30대, 40대가 되면서 소비시장의 주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들이 백화점을 찾을까요? 가능성이 낮아요. 소비 습관은 20대에 형성되거든요. 20대에 무신사에서 옷 사고 쿠팡에서 생필품 사고 크림에서 명품 리셀하던 사람이 갑자기 40대 되었다고 백화점 가기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백화점은 미래 고객을 잃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50대에서 60대 고객들이 백화점 매출을 지탱하고 있지만 이들이 70대, 80대가 되면 소비력이 떨어져요. 그때 백화점을 채울 새로운 세대가 없다면 그게 바로 백화점 산업의 종말입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일본이 먼저 겪었던 일이에요.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지방 백화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시장은 극단적으로 재편됐습니다. 한쪽에는 도쿄 신주쿠의 이세탄 백화점 같은 초호화 럭셔리 백화점이 살아남았어요. 전 세계 부자들이 찾아오는 명품의 성지가 된 거죠. 다른 한쪽에는 이온몰 같은 생활 밀착형 대형 쇼핑센터가 지역 거점으로 자리 잡았고 파르코 같은 패션 전문 빌딩이 젊은 세대를 흡수했습니다. 중간에 있던 평범한 백화점들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흥미롭게도 현대백화점이 2024년 일본 도쿄 시부야 파르코 백화점과 제휴해서 더현대 글로벌 팝업을 열었는데 한 달 만에 매출 13억 원을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패션과 K뷰티를 사기 위해 3,000명이 넘게 줄을 섰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한국 백화점이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험은 한국 백화점의 미래를 예고해요. 앞으로 10년 뒤 한국에도 소수의 초대형 랜드마크 백화점과 다수의 지역 밀착형 복합 쇼핑몰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점포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죠. 그렇다면 살아남은 백화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단 하나예요. 물건을 파는 공간에서 시간을 파는 공간으로 전환한 겁니다. 더현대 서울을 보세요. 2021년 오픈한 이 백화점은 상식을 깼어요. 백화점에는 창문과 시계가 없다는 불문율을 깨고 전체 면적의 절반을 조경과 휴게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운즈 포레스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실내 정원이죠. 결과가 어땠냐면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3대 명품 브랜드 하나 없이도 최단 기간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더현대 서울에 가는 이유는 물건을 사려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즐기러 가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사진 찍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그래 뭐 하나 살까 하고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신세계가 만든 스타필드 수원도 마찬가지인데 별마당 도서관을 중심으로 성수동이나 홍대 핫플레이스의 F&B 브랜드를 대거 유치했어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MZ 핫플레이스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픈 초기부터 주말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이건 백화점이 아니라 문화놀이터에 가깝죠. 커넥트 현대 부산의 전략도 같은 맥락인데 어린이 체험 공간, 독서 공간, 세계적인 디자인 환원 등 그리너리 라운지 등 판매와 전혀 상관없는 공간들을 대폭 늘렸습니다. 고객이 쇼핑을 안 하더라도 방문할 이유를 만든 건데 이게 핵심이에요. 온라인이 제공할 수 없는 오프라인만의 가치는 바로 공간 경험입니다. 물건은 온라인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과 추억은 온라인에서 살 수 없거든요. 살아남을 백화점은 이걸 이해한 곳들입니다. 정리해보면 대한민국 백화점 산업은 지금 역사적 붕괴 국면에 진입했어요. 전체 68개 점포 중 48개가 매출 역성장이고 지방 백화점들은 연쇄 폐점 중이며 서울 핵심 상권 점포들도 용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온라인 플랫폼의 습격, 소비 양극화와 중간의 실종, 백화점을 모르는 세대의 등장까지 복합적인 원인이 겹쳐진 결과죠.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더현대 서울, 스타필드, 커넥트 현대처럼 공간의 의미를 재정의한 곳들은 살아남고 있어요. 백화점이 더 이상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곳이 될 때 비로소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2025년은 한국 백화점 산업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구조조정의 해이자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리테일로 진화하는 창조적 파괴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